리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살아오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리더는 이제 조직을 성장시키는 게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하실 텐데, 거기에 작은 팁이라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나를 세워라, 이렇게 부제를 달았는데요. 세상의 중심이 어딜까요? 아프리카도 아니고 적도도 아니고 북극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가 세상의 중심답게 살아왔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신 있게 내가 세상의 중심답게 살아왔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오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맡고 있는 일이 세상의 중심답게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보생명에 입사해서 사원으로, 영업사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보에 있으면서 또 교보생명이 지구였고 우주였고 모든 거였습니다. 교보생명에 근무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보생명에서 월급을 받는 사원들이 우리 회사는 뭐가 안 좋아 이러면서 계속 월급 받고 근무를 하는 게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저도 교보생명에 입사해서 많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가 삼성생명보다 안 좋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삼성생명에 가서 배워서 삼성보다 더 좋은 회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일본에 가면 일본의 보험사들을 보고 거기에서 교보생명보다 더 좋은 거를 발견을 해서 더 좋은 교보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보생명에서 근무하면서 교보생명의 전부를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 교보에 있는 동안은 교보생명이 제 인생의 전부였고 우주였습니다. 요 책은 제가 이제 영업했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리더십과 관련된 책인데요. 제가 이제 임원으로 13년 있으면서 교보생명에서 보직상으로는 전부 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보직도 없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을 성장시킨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도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험 판매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교보생명에 있으면서 제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보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입원하면 입원비 주고 수술하면 수술비 주고 오래 살면 연금을 주고 가장이 사망하면 가족의 생활자금을 주고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사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는가?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맡은 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로 살아가셔야 되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설립된 지 5년 된 회사지만 많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보험 업계에 따뜻한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매경 지식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토니 브레어 총리가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군요. 총리가 돼서 첫 출근을 했는데 고위공직자가 와서 물어보더랍니다.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공약을 했다. 그랬더니 그걸 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영국은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무엇을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결정을 했더니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걸 하면 영국 국가의 발전에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서 답을 했더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건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장들이 해야지 그것까지 내가 다 가르쳐줘야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큰 것만 얘기해서 성공한 총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리더는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위공 기자가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거, 오늘 무엇을 하지? 왜 이걸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거, 왜 이걸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이번 달에 매일매일 질문하고 답을 해서 하루하루가 좀 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공유하고 목표에 몰입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리더가 해야 할 일의 전부가 아닐까요?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조직원들이 전부 다 몰입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리더의 일이 아닐까요? 목표라고 하면 목표 달성 시 모습, 사람들이 이제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죠. 꿈이라는 게 뭐죠? 꿈은 목표 달성 시 모습을 그려보는 것, 이걸 꿈이라고 하죠.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이건 세계 1등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이고, 금메달을 땄을 때 내 목에 금메달이 걸리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 TV에 내 모습이 나오는 것 상상해 보는 것, 이건 꿈이죠. 목표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꿈이 힘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의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조직 구성원들이 상상해 봤을 때, 사업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조직 구성원들이 가슴이 설레게 하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임무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목표를 조직원들의 꿈으로 그려내도록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리더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답답하다. 조직원들을 향해서 답답하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아서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잘할 사원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서 잘할 것 같으면 왜 여러분 밑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를 세웠다면 그걸 조직원들과 잘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직원들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공유를 할 때, 내가 해야 할 것을 공유를 할 때, 상사에게 이야기할 때는 만약에 여러분 직원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결론만 얘기해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듣죠. 여러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직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답답하더라도 서론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반대로 얘기합니다. 조직원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너 이거 좀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면 조직원들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잘 못 알아들었어도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하면 우리 회장님이 나를 쫄러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알아들은 척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갖고 오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둘 다 답답한 거죠. 그래서 조직원들에게 목표 공유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직원들에게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리더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가지를 조직원들에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한 700번 얘기해야지 알아듣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얘기해서 딱딱 알아듣는 조직원들은 아마 여러분과 함께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조직원들이 완전히 이해시켜서 여러분과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목표를 세웠으면 몰입을 해야지 성과가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몰입하지 않고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둑을 두든 골프를 두든 뭘 하든 간에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몰입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성장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몰입하는 것이 역량이고 몰입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파고드는 것만큼
실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몰입 없는 성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조직원들이 확 몰입해 주기를 바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리더의 몰입만큼 조직원들이 몰입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얼만큼 몰입하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원들도 그만큼 몰입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몰입력이 조직원들의 몰입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일을 하는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피드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업을 할 때 이랬습니다. 고객을 만나러 들어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아무 결과도 얻을 수 없지만, 들어갈 때 첫인상은 어떻게 하고 본론은 어떻게 꺼내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결론이 원만하지 않죠. 그러면 피드백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고, 이럴 때는 반응이 안 좋고, 다음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이거 자꾸 피드백을 해보는 거죠.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원들한테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잘 못 알아듣는다. 다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잘 알아들을까? 이것도 자꾸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고, 그게 답이 안 나오면 그 분야의 고수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체하문이라고, 세종실록에 봐도 세종대왕도 길을 가다가 농사가 잘 된 밭을 보면 그 농부를 찾아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풍년을 졌냐? 흉년이 된 땅을 보면 농부를 찾아서 어떻게 해서 이게 다 망했냐? 왕도, 세종도 그렇게 물어본 거죠. 왕이 농부에게 물어서 답을 찾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대의 농업 생산량이 종목에 따라서 400% 이상 성장을 했다 그러죠. 세종시대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이 밑에 부하들이, 신료들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세종의 몰입력만큼 그 당시에 성장을 한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몰입력만큼 산업화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조직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드백도 해보고 상사나 주변 고수들에 찾아서 피드백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을 성공시키는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큰 거 얘기하고 조직원들에게 임파워먼트를 해서 조직원들이 알아서 잘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대단히 훌륭한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맡은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몰입하셔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 잘 챙겨서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길 아닐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잘 안 되고 나면 그럴 줄 몰랐다. 경쟁사에서 그럴 줄 몰랐고 그 녀석이 그렇게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뭐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지도 몰라. 경쟁사가 다른 상품을 나올지도 몰라. 누군가 내 발목을 잡을지도 몰라. 거기에 대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해내서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이죠. 손흥민이 축구를 하는데 내가 공을 잡으면 수비수들이 발라당 다 넘어질 거야. 내가 공을 차면 골키퍼는 눈을 딱 감고 뒤로 발라당 넘어질 거야. 그러면 나는 쳐넣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긍정적인 생각인가요? 맹한 생각이죠. 그런 선수가 주전 선수가 될 리가 없죠. 내가 공을 잡으면 수비수가 서너 명 붙을 거야. 그놈들이 보통 놈들이 아니야. 그걸 따돌리고 슛을 하면 골키퍼가 온몸을 던져서 막을 거야. 그럴 때 온몸을 던져서 막을 때 못 막을 각도로 차야 된다. 어떻게?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지 손흥민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거야. 제가 알아서 잘할 거야. 그러고 나서 직원 탓하고 고객 탓하고 경쟁사 탓하고 맹한 생각이죠. 아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맹한 생각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맹한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거 맹한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완전 맹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될지도 몰라. 경쟁사가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책을 잘 세워서 목표를 세웠으면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떠냐 이것을 많이 평가할 것입니다. 고객들은 여러분 회사의 자세를 보겠죠. 여러분의 자세 또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원들의 자세가 어떠냐 이걸 또 볼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33년간 보험 영업을 해왔습니다. 33년간 많은 기업을 방문하면서 많은 CEO들을 상대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지속적으로 잘 성공하는 지금 현재도 잘 나가는 CEO들도 있고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쫄딱 망해서 나한테 돈 끌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매출이 막 수백억, 수천억 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해가지고 나 좀 도와줘 이러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 회사는 왜 망했을까? 망한 회사는 망한 이유가 있고 잘 나가는 기업은 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계속 잘 나가느냐?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크게 공통점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정직한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 학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뭐냐? 거짓말하지 말자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너희 나라 지도자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정직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대통령이, 총리가, 장관이, 국회의원들이 정직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었더니 한 말과 결과가 다르니까 자꾸 사회에 불신이 생기고 그게 엄청난 비용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직원들 또는 여러분과 거래하는 고객들도 가장 원하는 것은 정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조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전에 여기 이 인간개발연구원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 플라스틱을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플라스틱이 세계에서 최고다. 최고의 일이다.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원들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보생명에 근무하면서 세계 최고의 CEO는 누구였냐? 신창재 회장이었습니다. 신 회장님이 세계 최고의 CEO였고 그분이 세계에서 가장 빛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고 저와 함께 일하는 사원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원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성취하고 싶다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원들의 단점을 보고 그걸 지적할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사원들의 장점을 빛나게 해주는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직해서 그 정직이 조직원들을 감동시키고 신념이 되도록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보험 영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보험 영업하는 게 좀 창피하기도 쪽팔리기도 했지만 제가 계약을 한 고객들이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입원하면 입원비 받고 수술하면 수술비 받고 오래 살면 연금을 받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33년을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하는 일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념을 갖고 조직원들과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뭔가 세상을 변화하고 싶다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라는 게 뭐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상태, 이걸 열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픕니다. 점심 먹으러 가야지 하고 봤더니 밖이 깜깜합니다.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밤 10시, 11시였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일하다 보니까 밤 10시, 11시가 됐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니다 보면 고객들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정식으로 제안을 해달라. 사무실에 가서 제안서를 막 만들다 보니까 드디어 단어 바꾸고 숫자 바꾸고 완성이 돼서 퇴근해야지 하고 밖을 보니까 밖이 환한 겁니다. 아침이 된 겁니다. 집에 갈 시간이 없고 아침에 해장국이나 한 그릇 먹으러 나왔는데 출근하는 사원들이 저를 보면서 박나곤 씨 일찍 출근했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짜릿했던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그게 열정이죠.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단 하나만 보이는 그 열정의 순간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정을 갖는 것만큼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원들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하려는 것만큼 조직원들도 대충 할 겁니다. 조직원들이 대충 하는 사원들을 보면서 그 사원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대충 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 사원들이 나보고 따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자세를 바꾸셨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 오늘은 피곤하니까 일찍 자자.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점점 밀리죠. 점점 피곤해지죠. 피곤하고 힘들 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그랬을 때 힘이 나는 거죠. 자연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없어지지만 인간의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다. 나보다 더 땀을 흘린 사람이 있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라.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을 쏟아부어서 그만큼 사원들도 몰입할 것이다. 사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사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열정적으로 일에 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세 번째, 학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학습하는 자세. 야구의 신 김성근 감독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선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조금 부족해,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선수는 키울 수 있어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얘기하는 선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각 분야에서 어떤 분야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거기가 정점입니다. 거기가 정상입니다. 정상에서는 내려갈 길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회사는 이 정도면 됐어. 점점 쪼그라드는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부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16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진검승부를 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29에 검을 놓고 서예를 배워서 오륜서라는 책을 씁니다. 오륜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승부에 이기기 위해서 바람에게도 풀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배웠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물어본 거죠. 너 그 사람 봤니? 키가 크대? 작대? 싸우는 거 봤니? 긴 칼 쓰대? 작은 칼 쓰대? 발을 잘 쓰대? 물어본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승부에 임한 겁니다. 64명이 저 신길로 간 거죠. 64전 64승을 한 겁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에게 죽어간 64명도 다 한 칼 한 주먹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내 주먹 믿고
덤벼 이랬다가 저승길로 간 거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배우는 자세를 갖는다면 성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한다면 정상에 선다, 이제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르쳐 보면 이렇습니다. 공부하는 자세가 내가 책을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원들을 뭐를 가르쳐야지, 누굴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을까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이미 지순지구한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우리 사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또 강의를 들으면서도 강의 내용을 가지고 저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관점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강사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강사는 어떻더라,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 강의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강사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 결코 성장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59분이 별 볼 일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1분에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훌륭한 강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더가 학습을 멈추면 조직이 성장을 멈춥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힘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밭에 가서 수박을 하나 따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박밭에 가서 가장 큰 수박을 따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수박을 보고 웃으면서 다시 가서 내가 따온 수박보다 훨씬 작은 수박을 따오시는 겁니다. 왜 따오셨어요? 그랬더니 칼 가져와라. 잘랐는데 제가 따온 큰 수박은 속이 허옇고 아버지가 따온 수박은 속이 빨간 겁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박을 보고 수박이다, 참외를 보고 참외다, 별을 보고 벼다, 이건 아무나 하는 거다. 네가 농사꾼으로 살고 싶다면 수박을 보고 수박의 속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속이 빨간지 허연지 썩었는지.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어떨 때는 논에 가서 벼가 누래질 때 어떨 때는 도열병 약을 치라 그랬고, 어떨 때는 요소비료를 주라 그랬고, 어떨 때는 복합비료를 주라 그랬는데 아버지의 처방대로 하면 시들시들하는 벼들이 새파래지는 겁니다. 제가 다시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가는데 상업시험이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대학 입시 한 달 전에 우연히 농업 문제를 풀어봤더니,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내용대로 문제를 풀어봤더니 농업책 한 번 안 봤는데 90점 나오는 겁니다. 농업책을 봤더니 아버지가 한 얘기가 거기 다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었지만 평생 농사를 지면서 수박의 속을 보신 거죠.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된다, 뭐가 깜깜하다, 그건 뭐죠? 통찰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 일의 본질을 보는 능력,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하는 능력, 이게 통찰력이죠. 이순신 장군이 23승을 했으니까 이런 말을 자꾸 인용을 합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렇게 이걸 해석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12척의 배로 130척의 배를 무찌르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했을까요? 그렇게 해갖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통찰력을 발휘해서 울돌목의 물살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봤겠죠. 적의 적장이 어떤 사람인지, 성질이 급한 놈인지 어떤 놈인지 봤겠죠. 우리 아군들의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언제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냈겠죠. 그게 통찰력 아니겠습니까?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건 다 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면, 매출이 마음에 안 든다면 여러분들이 경쟁사의 상황, 우리 회사의 상황, 고객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보셔야 됩니다. 그 통찰력이 부족한 거죠. 이 배는 왜 넘어졌습니까? 세월호는 왜 넘어졌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다는 물이 많다 이렇지만 선장이 되려고 그러면 저기는 깊다, 물살이 빠르다, 느리다를 볼 수 있어야 선장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회사의 매출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될 사람은 누구죠? 선장입니다. 그래서 이럴 줄 몰랐습니다. 경쟁사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상대방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고객이 이렇게 나를 배신할 줄 몰랐습니다. 그건 나는 통찰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둑을 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둑을 배워서 처음 배웠을 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둑이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보고 어떨 때는 48시간 바둑책만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저보다 바둑 잘 두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세계 최고인 줄 알고 바둑을 그만뒀습니다. 바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다 뒀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측해서 두는 거죠. 그게 한 수, 두 수 앞을 많이 내다볼 수 있으면 내가 이기는 거고 못 내다보면 내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수가 보는 세상과 고수가 보는 세상이 다른 거죠. 바둑 1급을 두는 사람 1명과 5급 100명이 두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급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는 1급이 누구죠? 여러분 자신이죠. 사원들이, 임원들이 해답을 못 찾아내는 건 누구의 잘못이죠? 여러분 잘못이죠. 사원 탓, 임원 탓 할 것이 아니라 리더 스스로가 내 통찰력의 부족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안 되지?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와 문제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여긴데 무엇 때문에 걸려 있는가? 문제를 찾아내셔야 되고요. 목표 달성이 안 되면 시장 탓, 고객 탓, 사원 탓, 경쟁사 탓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통찰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고객의 문제를 성찰하고 경쟁사를 성찰하고 우리 회사와 고객과의 저점을 성찰해서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고 10년 요대로 그대로 살았을 때 10년 후 나의 모습이 멋지고 폼난다면 그대로 사는 거죠. 요대로 살았을 때 5년 후, 10년 후 모습이 폼나지 않는다면 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동경과 현미경을 번갈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져야 할 힘은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온 판단의 결과물이 여러분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판단의 결과가 내년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고 여러분 회사를 결정할 것입니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것은 복잡다단한 시장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사원 모든 거 복잡한 걸 다 제껴놓고 1순위 판단 기준은 뭐냐? 목표 달성을 위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느냐? 목표 달성에 위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라고 한다 그러면 군대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 좋냐? 24개월이 좋냐? 이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군의 존재의 목적에 도움이 되느냐? 군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다 그러면 복무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몇 년 복무기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느냐일 것이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 여러분 회사의 각 분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판단을 한다면
그게 정답일 것입니다. 상황에 의한 판단을 하지 마시고 목표 달성을 위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항상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항상 리더는 현재 성과, 현재 숫자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잘났는데 뭐 경쟁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은 어려운데 시간 지나면 잘 될 거야. 시간 지나면 잘 된다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경우를 내가 33년간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성과가 내 실력이고 현재 성과가 내 능력의 전부다라고 인정했을 때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현재 숫자가 내 실력의 전부다, 이걸 인정하시고 출발하는 것이 성장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리더가 가져야 할 힘은 추진력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누가 일을 많이 하냐는 거죠. 주어진 시간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데 나는 뭐 맨날 그 자리만 맴돌고 있다. 추진력이 약한 것이죠. 추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생각했을 때, 이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즉시 해야 됩니다. 이거라고 생각했을 때 즉시 전화하고 즉시 만나고 즉시 해야 됩니다. 다음에 하지 뭐, 이건 없는 겁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숙제를 잘 내는 선생, 이 선생님이 내는 숙제는 전부 다 대학 입시에 나옵니다. 요거만 다 하면 100점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의 문제점은 숙제 검사를 안 합니다. 좋은 출제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검사를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숙제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죠. 수시로 숙제 검사를 잘해야지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부여하고 알아서 잘하겠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숙제 검사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약 정리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요약 정리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의를 하든 지시를 하든 뭐를 하든 요약 정리하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제가 회의를 하면서 교보생명에 있으면서 회의를 하면서 쫙 1시간 동안 막 발표를 했습니다.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메모를 열심히 합니다. 야, 다 알아들었구나 이랬는데 결과는 엉뚱하고 행동의 변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1시간 내가 발표한 거 다 이해했지? 예. 다 이해했어? 예. 그럼 내가 얘기한 거 한번 얘기해봐. 이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봅니다. 열심히 뭐 받아 적은 것 같더니 대답하는 거는 엉뚱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나면 시간 돌아가면서 오늘 토의한 내용 중에서 네가 돌아가서 할 거를 한번 요약해봐. 이랬더니 사람들이 회의하면서 진지하게 됐으면 끝나면 분명히 날 시킬 거니까 요약 정리가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지시를 하면 임원들이, 사원들이 열심히 받아 적죠. 그러면서 그 심리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받아 적은 것 같은데 결과의 변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요약 정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추진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시간 관리를 가장 잘하는 방법, 마감이라고 그러죠. 마감이 없는 업종이 있습니까? 언론사는 뉴스 마감, 드라마 편집 마감, 납품 다 있고 제조회사도 또 유통회사도 전부 다 마감이 있습니다. 마감이라는 게 뭐죠? 일이 끝날 시간을 정하고 일을 하는 거죠. 이걸 언제까지 한다. 이거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원들에게 일을 시킬 때 요거 이렇게 해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요거 이렇게 해. 알겠습니다 하면 언제까지 할 거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한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진력이 생깁니다. 뭘 하든지 간에 언제까지 할 거지? 시간을 계속 마감 시간을 정해 주시고 그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해.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할 때 그 사원은 애인 생각할 수도 있고요. 딴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골치 아픈 애들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표정은 여러분 말 잘 들은 것처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답답해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마감 시간을 잘 정하시고 확인 관리를 잘 해서 추진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관리, 일 관리, 경영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관리 첫 번째, 누구와 일을 할 것인가? 사람을 선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죠. 보험회사에서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첫 번째, 고객 선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고객과 거래를 시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영업을 하면서 저한테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안 받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삼성생명에 가서 계약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 저는 요 계약은 하기 싫습니다. 당신과 거래하기 싫은 건 여러분들도 보험 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보험 설계사도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재미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잘 만들려고 그러면 사원들을 선발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좋은 사원들이 들어오면 회사가 사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성장을 하는 거죠. 불량 사원이 들어오면 회사가 불량 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거래처의 선발, 또 여러분들의 사원의 선발, 이것이 양성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데 있어서 선발에 신경을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스턴 대학에서 성공과 출세의 비결, 성공과 출세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성공과 출세한 사람들이 비결이 세 가지가 있더랍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능력, 좌절을 극복하는 태도, 자기조절 능력,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단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장점을 칭찬해 주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리더가 있습니다. 잘못하는 것만 계속 지적하면 동글동글한 사람이 돼서 다 좋은 사람이 돼. 그렇지 않습니다. 단점 열심히 지적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단점을 찾습니다. 자기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의 단점을 찾아서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원들은 이미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오랜 시간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 사람으로 가르침을 받은 결과물이 현재 모양새입니다. 그걸 내가 바꿔서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장점을 잘하는 것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간 사회에서 갈등이 항상 발생을 하는데 그 갈등 관리도 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칡덩쿨과 등나무를 이야기하죠. 칡덩쿨과 등나무가 얽히면 꾸더지면 풀기가 어렵다. 봄에 야들야들할 때 얼른 풀어야 된다는 거죠. 갈등 요소가 있으면 알아서 잘 풀리겠지 이게 아니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능력은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감사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감사의 표현을 몇 번 하십니까? 여러분 사원들에게 감사하셔야 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셔야 되고 고객에게 감사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꼭 고맙다고 말을 해야 하니?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라고 조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감정과 두려운 감정이 49대 51로 교차하는 겁니다. 우리 대표님 정말 좋아. 근데 우리 대표님이 시키는 거 안 했다 큰일 나.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 대표님 너무 좋아. 내가 대표님 말 안 들어도 날 좋아하고 내가 농땡이 쳐도 좋아하고 뭘 해도 좋아해. 그건 아니죠. 부부간이든 부자간이든 모든 인간관계에서 좋아하는 감정과 두려운 감정이 49대 51로 만드는 것, 이게 사람 관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리, 똑똑한 실패를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회장님께서 건설회사를 크게 하시는데 그분이 처음 건설회사를 시작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술 먹고 지냈더니 선배가 야, 인내심을 배워라. 때가 있다. 그래서 인내심을 어떻게 하면 배우는데요? 그랬더니 낚시를 해봐라. 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했답니다. 하루 종일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서 2박 3일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술을 이빨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배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더니 더 열받게 하더란다. 참아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선배님 고기도 날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참습니까? 죽어야겠습니다. 이러고 죽으려고 저수지에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 물어봤더니 나는 이런 걸로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아 이거는 바다 낚시야. 그리고 이거 바다 고기들이 좋아하는 거지 민물고기는 이거 안 좋아해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하고 떡밥을 그 저수지에 있는 고기들이 좋아하는 떡밥과 낚시 미끼를 갖고 가고 했더니 반나절 만에 그물망이 터지도록 잡히다는 겁니다. 고기가 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와 떡밥을 써야 되는 거죠. 일이 잘 안 될 때 나를 돌아보고 원인을 찾아서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이장을 나갔을 때 우리 지점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늘이는 과장 출신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많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영업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사무실에 놓인 게 있어서 갔더니 하늘이는 과장 출신이라는 분이 앞에서 뭘 열심히 판서를 하면서 적고 있는 거예요. 이래 봤더니 아침에 내가 교육한 내용을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박나곤이가 얘기한 게 요게 아니고 저거고 그게 아니고 그거고 막 이러면서 다 얘기하는데 그 설계사와 총무가 앞에 앉아서 막 낄낄 거리고 웃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영업을 다닐 때 나를 반기는 고객은 한 명도 없었고 내 상사들은 맨날 사표 내라고 나를 야단치고 있었고 믿었던 우리 설계사들은 나를 흉보고 있고 이 세상 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에 가서 담배를 피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날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총각된 날 좋아하는 여자도 한 명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강다리에 올라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학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날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를 보는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니? 이러면 교육을 못해서 왔는데요. 이러면 우리 아버지 성격에 그냥 안 놔둘 것 같아요. 죽어서도 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교육은 잘하고 죽어야겠다. 이래가지고 교보문 가서 책을 샀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날부터 조회를 할 때 책을 활용을 해요. 공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어요.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 술 먹고 집에 가서 오버이트를 다 하고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교육을 했습니다. 몇 달 지났는데 하늘이는 그 과장 출신이 저한테 와갖고 제가 시청 앞에서 내리면 늦으면 막 뛰어갑니다. 왜요? 그랬더니 지점장님 교육 들으러 제가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잘했구나. 이제는 죽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죽을 이유가 없어서 지금까지 삽니다. 일이 답답할 때 답답할 때 상황 탓하고 고객 탓하고 남 탓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까칠한 상사도 문제지만 까칠한 사원도 문제죠. 그래서 유능한 사원, 여러분한테 반말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이런 사원들이 하더라도 그런 사원들을 끌어안았을 때 회사가 성장합니다. 유능한 사원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하죠. 유능한 사원들이 혹시 속썩이면 그걸 끌어안는 그릇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 이유는 뭐냐면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경쟁사 탓하고 사원 탓하고 이러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나를 바꾸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이 원하는 대로 안 풀릴 때 이때 나를 바꿔야 될 시기구나. 나를 바꾸면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100m짜리 체인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강철로 되어 있는데
이 한 고리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인이 들어올릴 수 있는 경쟁력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m짜리 강철 체인 중에서 한 고리가 플라스틱이라면 거기서 그 체인은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한 일로 여러분들이 잘해서 인생을 잘 살아서 여기 오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 인생 아주 쪽팔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리스크를 범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청문회에 보면 인생 잘 살아서 장관, 총리에 지명됐다가 완장 쪽팔린 경우를 많이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회사의 리스크, 개인의 리스크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살면서 쭉 봤을 때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장 멈춤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혹시 성장 멈춤병에 걸려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가 걸리면 육체는 멀쩡한데 정신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정신에 어떻게 이상이 오죠? 첫 번째,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현실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없어지는 게 과거의 기억입니다. 주변에서 우리 어머니 치매야 그래서 진짜 치매인가 가서 물어봅니다. 할머니 전에 그 남한산성 갔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래 자네가 싸온 김밥이 너무 맛있어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치매 초기 환자들이 과거는 전부 다 기억하는데 현실에 대한 판단력,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없어집니다. 제가 교보생명에 근무하면서 40대 이런 50대 사원들이 와서 뭘 얘기를 하면 제가 옛날에 말입니다. 꼭 내가 옛날에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인마 너 치매야. 내가 무슨 치매입니까? 너 맨날 옛날 얘기만 하잖아. 옛날 얘기 자꾸 하고 있다면 여러분 치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원들하고 아니면 자녀들하고 얘기하면서 옛날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치매 초기입니다. 치매 초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말이야 이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관심 있겠어요? 여러분의 과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의 변화가 있을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원들을 놓고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던 얘기도 여러분의 현재를 바꿔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를 파악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해야죠. 어떻게?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지 옛날에 말이야 이거 치매 환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토족, 말만 많고 행동이 없는 사람, 성장 멈춤병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저는 계속 그 영업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90년도에 저와 같이 일했던 설계사들이 저에게 와서 이랬습니다. 지점장님 이번 달엔 제가 잘 못했는데요. 다음 달에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위로 올라가니까 쭉 올라가서 제가 교보생명 전국 영업총괄을 4년 했습니다. 제 밑에 있는 상무들이 와서 마감 짓고 나면 저한테 와서 이럽니다. 전무님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음 달에 잘하겠다는 거를 내가 계속 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 김상무 듣던 중 반갑네. 다음 달에 어떻게 잘할 건데? 확실하게 잘했습니다. 그래 확실하게 어떻게 잘할 건데? 믿어주십시오. 믿지. 어떻게 잘할 건데? 저를 못 믿으십니까? 믿긴 믿는데 어떻게 잘할 건데? 어떻게 지난달과 뭘 어떻게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서 다음 달에 잘할 건데? 물어보면 없습니다. 막연하게 다음 달에 잘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잘하겠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년엔 잘 되겠지? 아닙니다. 내년에 망할지도 모릅니다. 부도날지도 모릅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다 암병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암이라는 게 한자로 보면 입구자가 3개고 매산자죠. 입 3개가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간다는 거죠.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거 내가 다 알아. 이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회사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뭐죠? 과거의 경험이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다 알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업종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매출이 정체 상태에 있다면 내가 다음 병에 걸려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합시다. 이거 큰 병입니다. 큰 병. 다음에 합시다. 여러분들 친구들 간에 이런 거 있죠. 야, 우리 뭐 다음에 한번 보자. 그래, 다음에 보지 뭐. 이렇게 헤어진 게 다음이 있습니까? 전화를 해서 야, 그래, 뭐 언제 밥 한 그릇 먹자. 그래, 다음에 보자. 그리고 끊은 전화가 약속이 됩니까? 만나게 됩니까? 아니죠. 다음에 봅시다. 없는 겁니다. 회의를 해도 마찬가지죠. 회의를 해서 우리 다 잘하자고, 다음 회의 때가 잘하자고 그러면 다음 회의를 정해야죠. 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언제 모일까 정해야죠. 언제까지 하겠다. 전화를 하면 만나자 그러면 거기서 약속을 잡아야죠. 다음에 보자는 없는 겁니다. 다음에 보자는 없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는 보지 말자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합시다. 이거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작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여기에도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일하는 사원들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좀 있고 40대 50대 되고 나면 내가 고작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벗어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라는 걸 일깨워 주셔야 되고, 여러분 회사에서 지금 맨 밑에 사원서부터 대리, 과장 전부 다가 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로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소대장을 할 때 병사들 월급이 1,000원이었습니다. 병장 월급이 1,500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월급 타면 저한테 와서 소대장님 이거 좀 몇 개 놓을 테니까요. 제대할 때 적금 들었다 주세요. 이랬던 병사들이 1,500원을 아껴서 나갈 때 2만 원 만들어 나가면서 좋아하던 사원들,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걔들이 지금 부자입니다. 예? 군대에 있으면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뭐 이렇게 내가 사회에 나가면 엄청나게 할 일이 많다. 이런 사람들 지금 사회가 개판이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군대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훈련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전쟁 나면 압록강 갈까 이거 고민했던 사람들이 현재 맡은 일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현재 맡은 일에 몰입하는 사원들을 키워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라는 거를 일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 호랑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엄청나게 큰 사람인데 우리 사원들이 쪼리고 거래처가 쪼리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쪼리니까 사원들도 쪼리고 거래처도 쪼리라는 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사가 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봄이 되면 라일락 꽃이 핍니다. 라일락꽃 향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라일락 향기를 사랑에 비유한 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일락 잎을 뜯어서 씹어보면 엄청나게 씁니다. 구토를 느낄 정도로 씁니다. 독하니까 향기를 내는 겁니다. 상추, 배추, 연하죠. 어떤 시인도 뭐 상추꽃 향기에 취해서 뭐 여인이 생각난다 이런 시 없습니다. 야들야들하면 향기가 없는 겁니다. 벌은 꿀을 만듭니다. 달콤한 꿀을 만들죠. 그러나 벌은 독침을 갖고 있습니다. 벌과 비슷하게 생긴 파리는 독침이 없습니다. 꿀을 만들지 못합니다. 독해야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벌레는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과가 없는 사람들, 이게 일벌레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사원들이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 사원, 그 일벌레들이죠. 독종은 뭐냐면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달성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영웅칭호가 독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뭔 일을 해야 되겠다 맘먹으면 반드시 달성하는 독종이 되셨기 때문에, 독종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일을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회사를 만들면서 고객과 인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 고객에게 가장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서 인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생각으로 저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